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잘 지내셨는지요? 이제 이 완연한 봄입니다. 서울에는 이제 허드러지게 핀 벚꽃 나들이에 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사는 주변은 어떤지요? 개나리도 정말 정말 화사하게 피어서 야 봄이구나 라는 생각에 또 만끽을 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자, 상황은 그런데 우리 경제 상황은, 우리 정치 상황은 그렇지만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 배종찬의 정치폭격 진행을 맡은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여러분들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이고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들 국내 정치 상황 어떻습니까? 뭐 정원호 관련된 이슈도 여러분들이 많이 또 칸쿤은 왜 갔는지 흥분하는 또 분노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많이 들리는 것 같고요. 또 이 중동 사태의 기름값은 또 천정부지로 올라서 여러분들이 이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더 큰 걱정은 우리 사법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법이기 때문에 어려워서일까요? 제대로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냥 뭐 괜찮겠지, 어떻게 되겠지, 뭐 어쩌라고 이렇게 넘어가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라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고 나라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는 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핫한 인물이죠. 자, 오늘 매일신문 배종찬의 정치폭격에서 단독으로 모셨습니다. 최근에 바로 이 쌍방울 대북 선거 관련해서 정말 정신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박상용 검사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이 현재도 검찰 공무원 신분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렇게 내가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예. 이렇게 내가 주목을 받고 정치권에서는 나를 놓고서 네. 박상용 하실 것으로 예상하셨습니까? 아니요, 전혀 안 했고요. 네. 지금 상황이 좀 저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어떡하겠습니까? 네. 예. 지금 상황을 보면 네. 대한민국의 검사는 박상용밖에 없는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도 안 보이고 검사장도 안 보이고 박상용 검사 보이는데 이럴 이유가 없거든요. 검사는 예. 당연히 해야 될 법에 의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수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 네. 그것은 또 재판장에서 또 판결로 또 그 결과를 받으면 되는 것인데 네. 일단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이 검찰 정치검찰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가 만들어졌고 네.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입니다. 네. 어제 국회에 불려 나가셨어요. 법사위에.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법사위원장을 대행하는 게 서영교 국회의원이죠. 예, 예. 예. 증인 선서를 일단 거부하셨어요. 그죠? 거부했습니다. 예. 그래서 궁금합니다. 일단 증인 선서를 왜 거부하실까? 그 이유부터 좀 궁금합니다.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사실은 국회 증언감정법상 선서를 거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요. 제가 그리고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해서 소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허. 예, 그러니까 소명하는 것은 의무고요. 네. 법적으로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소명을 하려고 했는데 크게는 세 가지였습니다. 네, 거부한 이유가요. 예. 네. 그거를 제가 읽으려고 했는데 소위 말하는 입틀막이 돼가지고 예, 아예 소명조차 못하고 그냥 소명서만 전달한 채 제가 퇴장당했거든요. 예. 예, 사실 국회에서는 말하는 것 아닌가요? 예, 네네. 근데 거기서 마이크를 안 주시더라고요. 아니 사유를 먼저 듣고 입틀막의 배경도 좀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일단 증인 선서를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 아니 나왔으면 예. 아니 박상용 검사 네. 증인 선서 해야지 왜 안 해 이렇게 생각할 수 그럴 수 있는데 있죠. 안 한 정당한 또 명분이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뭐 여러 차례 국회에 나갔지만 단 한 번도 선서를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예. 그리고 뭐 그걸로 고발을 뭐 한다고 하지만 저는 뭐 선서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거부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왜 거부를 했느냐?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국정조서가 위헌 위법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검사 신분으로서 거기에 동조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에게 증언 거부 사유가 있습니다. 제가 숱하게 고소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국정조사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증언 거부 사유가 선서 거부 사유가 있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중요한데요. 제가 그 직전에 듣기로는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저를 위증으로 고발하고 그 위증을 밝히기 위해서 만약에 박상현 검사 조작했죠? 조작 안 했습니다. 위증이네요. 그리고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밝히기 위해서 특검을 발족해서 공소 취소를 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제가 선서를 해주는 게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그러니까 진실과 거짓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위증으로 고발하고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특검을 한다. 그리고 그걸로 공소 취소를 한다. 그러면 제가 막고자 하는 게 공소 취소였는데 제가 거기에 가장 중요한 발판을 놔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세 가지 이유였고요. 네 번째로 제가 이유를 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분들의 진실에 대한 알 권리를 위해서 충실히 진실만을 이야기하겠다. 예, 예. 어차피 제가 그 위증죄에 뭐 벌을 지지 않는다. 진다 해도 제 입장이 달라지는 거는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입장이 달라졌네요.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입장 달라지지 않습니다. 입장 달라지지 않고 이미 그 전에 제가 회유한 적 없습니다. 뭐 조작한 적 없습니다. 한 내용은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고발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사실은 여기서 추가적인 뭐 제가 고발에 그 위증죄에 벌을 지지 않는다고 해서 진실을 얘기하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예, 예. 이런 합당한 사유에 의해서 법적인 예. 이유도 포함돼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이지 예. 증언을 거부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저는 거기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싶었고 어제 나온 얘기들 중에서 사실관계가 틀린 내용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어떤 이야기까지 했냐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저도 계속 그 국회에서 퇴장당했지만 대기하라고 하셔가지고 계속 그 국회 안에 있었거든요. 아하. 되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건 사실이 아닌데 명백히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뭐 굳이 국정조사라는 틀을 빌리지 않아도 좋다. 국민의힘 의원들만이라도 그러면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유튜브를 하자.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질문, 똑같은 질문을 우리가 그걸 보면서 제가 질문할 기회는 답할 기회는 안 주니까요. 예. 제가 국민들께 말씀드리겠다. 국회는 거의 답할 기회를 안 줍니다. 예. 말씀드리겠다. 국민의힘 의원들만 어차피 퇴장하셨으니까 예. 여기 오셔가지고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똑같이 민주당에서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다. 그러면 국민들 적어도 그에 대한 명확한 실체는 아실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저는 어제 끝날 때까지 계속 국회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예, 말하고 싶었고요. 예, 근데 이 절차에 그리고 공소 취소를 한다는 거에 어떻게 제가 협조를 해요? 그거 안 하려고 제가 지금까지도 검사로 남아 있는 건데.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아쉽고 오늘 뭐 그 일부라도 질문을 주시면 제가 어떤 거든지 답할 수 있고 이런 거는 다 남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남는 거 아닙니까? 제가 거짓말하면 어차피 제가 수사 받는데요. 국민의 진실을 알고 싶다. 예, 거짓말하면 그게 네. 다 남고 그 수사기관에서든 어디서든 너 예전엔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달라져? 이거는 그러면 사실이 아니겠네. 이런 식으로 법적 판단을 제가 절대 회피할 수 없습니다. 예. 위증죄를 지느냐 안 지느냐에 따라서 제가 거짓말할 뭐 면허가 발급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국민들이 보고 계시고 이게 전부 다 영상으로 뭐 음성으로 다 녹화가 되는데 예. 그리고 수사를 받는데요. 어떻게 제가 그렇게 거기서 거짓말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국회에서 증인 선서는 거부할 수 있고 거부 못하는 게 아니라 거부할 수 있고 예. 그런 합당한 이유를 방금 전에 박상정 검사가 설명했듯이 그런 걸 갖추었고 그리고 이전에도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든 그렇게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경우들이 있죠. 있었습니다. 그렇고 방금 전에 말씀을 하신 대로 증인 선서만 그런 합당한 이유로 거부할 뿐 증언을 거부한다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아닙니다. 네. 아니고요. 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서영교 의원은 입틀막을 했습니다. 그렇죠. 박상용 아예 말을 못하게 했고 설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설명하는 것도 합당한 이런 원칙과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전부터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서 입틀막을 당해오셨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녹취록이나 이런 것들이 공개되면서
일종의 여당의 입장을 얘기하려면 저도 반론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언론들이 저에 대해서 이제 뭐 취재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데요. 요 이전에 녹취록이 나오기 이전에 그 모든 하여튼 제가 방송에 아무리 나가려고 해도 방송 섭외가 잘 안 됐어요. 예. 계속 그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이유는 저는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검사 게시판에 글도 거의 안 썼어요. 제 개인적인 글도. 그런데 항상 저는 배우기를 수사는 공소장으로, 공판은 판결문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 외에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수사는 수사대로 했고요. 기소를 했고요. 공소장을 냈고요. 그 다음에 재판은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진실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이것을 권력으로 이 사실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공소 취소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막아야 되고요. 이거에 대한 완벽한 발판이 이 위헌 위법적인 국정조사였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협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일 막고자 하는 것은 그 위헌 위법적인 공소 취소기 때문에요. 근데 예전부터 뭐 어떤 방송에서 뭐 입틀막을 당했는데 실제는 원래 매불쇼에도 출연하게 돼 있었는데 매불쇼에도 출연이 섭외가 됐다가 취소되는 일도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무슨 정치는 모르고 저는 어디든 나가서 어떠한 적대적인 상황에서도 죄송합니다. 어떠한 적대적인 상황에서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불쇼에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매서운 그런 질문, 호된 질문도 받았을 텐데 심지어는 뭐 이건 가정입니다.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박상용 검사는 정치검사 아니세요? 뭐 이런 질문까지도 받을 수도 있는데도 그렇죠. 기꺼이 나가겠다고 하신 거네요. 제가 나가겠다고 아주 정중하게 이메일을 그 매불쇼 측에 보냈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라이브로만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내용을 전체를 업로드해 주십시오. 그 외에는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습니다. 질문지 먼저 안 주셔도 되고요. 패널이 나와도 좋고요. 안 나와도 좋고요. 10명이 나와도 좋고요. 어떤 방식은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최욱 씨가 받아들이겠다. 여기 와서 나락간 사람 많습니다. 이러면서 받아들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김어준 쇼에서 김어준 씨가 박상용 마이크 주면 안 돼. 실제 그게 나왔습니까? 방송에서? 방송에 나왔습니다. 박상용 마이크 주면 안 돼. 그래서 그 다음에 곧바로 매불쇼에서 최욱 씨가 우리 방송은 무산됐습니다. 박상준 씨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못 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그 이후에 스픽스라는 곡이 있어요. 스픽스의 대표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토론을 하겠냐. 저는 얼마든지 하겠다. 다만 똑같이 했죠. 모든 게 똑같다. 저를 적대적인 인터뷰 좋습니다. 토론 좋습니다. 패널 여러 명 좋습니다. 모든 게 좋습니다. 다만 라이브로만 해주시고 편집하지 않은 원본만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미리 질문지 안 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했고 정계환 대표가 받아들이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소식이 없었어요. 희한하네요. 거기서 굉장히 박상용 마이크 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막 그 어떤 구독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안 된다. 박상용 마이크 주면 안 된다. 계속 그래서 제가 아니 그렇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다면 불러내서 뭐 최욱의 표현인가요? 나락으로 보내면 될 일인데 그렇습니다. 정작 논리에서 딸린다고 봤을까요? 아니면 말 잘하는 박상용이 사실을 가지고 나오면 전반적으로 뭐 누구까지 흔들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흔들린다고 생각한 걸까요? 글쎄요. 뭐 제가 지금 거의 뭐 우리나라 회유의 천재로 돼 있지 않겠습니까? 저만 만나면 변호사들이 전부 다 회유당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설득당할까봐 회유당할까봐 그러셨는지요.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방송에 출연하려고 하는데 전용기 의원께서 출연을 하신다는 거예요. 전용기 민주당 의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같이 출연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저는 출연이 확정됐다고 하고 전용기 의원께는 여쭤보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더니 나중에 전화가 와서 검사님 내일도 되세요? 그래서 왜 갑자기 제 출연 일정이 오늘에서 내일로 바뀌었습니까? 했더니 전용기 의원께서 동시 출연, 앞뒤 출연 모두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전용기 의원은 전혀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날 출연한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거는 다 괜찮습니다. 전용기 의원이 이 서민석
민주당 네. 청주시장 이 예비 후보와 관련된 녹취록 이야기 발언을 계속 하고 있는 네. 인물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전영기 의원께서는 뭐 국정감사장에서 보자 뭐 이런 식으로만 말씀하시고 갑자기 뭐 그런 사적 만남은 안 된다고. 근데 그건 사적 만남을 제의한 게 전혀 아니거든요. 방송 같이 하자는 건데 그게 왜 사적 만남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는데 네. 또 하나 여쭤볼게요. 네. 궁금해서. 네. 그래도 박상영 검사는 대한민국 검찰 공무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이 박상영 검사가 뭐 검찰 조직 내에서 정치를 했다면, 네. 그리고 정말 터무니없는 위법 위헌적인 해유를 했다면, 네. 정말 여러 파티를 벌였다면 예. 모를지언정 예. 지금 이 한 검사가 난도질을 당하고 있는데 법무부나 법무부 장관은 무슨 말이 없나요? 거기에 아, 대해서 궁금해서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좀 많이 말을 아끼고 싶으시죠? 네. 말을 아끼고 싶다기보다는 지금 저희 조직은 지금 굉장히 많이 망가졌습니다. 저 예전에 검찰 조직이나라고 할 수 없고 굉장히 정치권이나 이런 권력의 힘에 사실상 많이 예속된 상태고, 그런 면에 있어서 검찰이 뭐 이름이 바뀐다고 폐지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이미 폐지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참 이런 상황을 과연 국민들은 제대로 알지, 중동 사태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신경이 꽂혀 있어서 대한민국의 법 질서가, 대한민국의 검찰 조직이 범인을 잡아야 되는, 피해자의 이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는 그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서민석 민주당 청주시장 예비 후보와 관련된 내용인데, 잠깐만요. 그거 네. 하기 전에 뭐 다른 말씀 있으세요? 어저께 예, 말씀하세요. 어저께도 이틀막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제가 그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예. 그러니까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매불쇼도 못 나갔죠. 그다음에 스픽스도 안 됐죠. 그다음에 전영기 위원장도 안 됐죠. 예. 그리고 나서 어저께도 그 사유를 소명하려고 하는데 국회에서요. 네. 소명하려고 하는데 마이크를 안 주시는 거예요. 마이크를 심지어는 제가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 당연히 직원분들이 마이크가 필요하다 그래서 마이크를 그냥 주셨거든요. 예. 그랬더니 위원장께서 예. 위원장의 권한으로 마이크를 뺏는다. 서영교 위원장이죠. 그래서 마이크 주면 안 돼. 그래서 마이크를 뺏어서 그냥 육성으로 얘기하라는 겁니다. 근데 육성으로 얘기하면 일단은 국민들께 안 들릴 뿐더러 예. 안 들릴 뿐더러 그다음에 속기에 기록되지도 않습니다. 녹음이 안 되니까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소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소명을 못하게 합니까? 예. 그래서 제가 아니 왜 못하게 합니까? 시간 걸려야 뭐 한 3분이면 될 텐데. 아니 그리고 제가 짧게 읽을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렇게 아니 시간을 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1분만 해라라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아예 그 말씀을 못하게 합니다. 네. 선서를 안 하면 그러니까 저의 말을 들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무조건 위증죄로 고발하려는데 어제 목표가 있는 겁니다. 예. 저의 말을 듣고 싶자 했다면 저를 거짓말장이로 얼마든지 몰 수 있습니다. 정의인 선서를 시켜놓고 이제는 무슨 말을 하든 박상영 위정하고 있어. 당신 위정이야. 이렇게 그죠? 위증이야. 고발하고 그거 밝히려면 특검해야 돼. 어차피 지금은 연어술 파티도 검찰에 맡겼더니 안 되잖아. 예? 그리고 공수처는 원래 민주당들께서도 이게 수사력이 좀 떨어진다는 거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왠지. 예. 그러면 특검해야 돼. 특검에서 공소 취소할 수 있다는 문장 넣고 공소 취소. 대북 송금 공소 취소.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세요. 충분히. 네. 공소 취소를 대북 송금 공소 취소를 왜 하면 안 되는 줄 아세요? 아니 뭐 궁금합니다. 일단은 당연히 정당한 이 수사를 냈고 그래서 이 기소를 냈고 네네. 그래서 공소가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텐데 그렇죠. 더 치명적인 이유가 있네요. 아주 치명적인 이유가 예. 있습니다. 일단은 그냥 법적 설명만 드리면 공소 취소라는 것은 지금 사건이 법원한테 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실체 판단은 누가 합니까? 법원이 하는 거죠. 그래야 공정하죠. 예. 그래야 억울한 사람이 없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죠.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특검은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하죠. 그런데 특검이 법원에 있는 공소를 뺏어서 취소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건은 뭡니까?
대통령의 자신의 사건이에요. 그 누구도 자신의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 법치의 핵심인데 예.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자신의 대통령의 사건을 취소한다. 그것도 판단은 누가 합니까? 법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특검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법치가 아닙니다. 그냥 권력이 사법부를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예. 법치의 핵심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이거는 뭐 지금까지 계속 설명을 해드렸던 거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절실한 상황이고 예. 여기 나왔으니까 처음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단독입니다. 예, 단독입니다. 이거는 정말 처음으로 만들기. 이거는 국가 안보상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중요한 문제냐? 보세요. 지금까지 북한은 확성기 하나 떨어져도 그거에 대한 진위 공방을 김여정 씨가 나와서 완전히 굉장히 원색적인 말로 우리나라를 비판해 왔습니다. 예. 예. 우리 뭐 확성기 내린 적 없는데 너 왜 내렸다고 하니?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거 북한의 방북 비용으로 800만 달러가 간 겁니다. 방북 비용 등으로. 예. 근데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북한. 그거 상상이 가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말조차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이게 몇 년째입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그때 정부가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난이 거의 매일같이 쏟아져 나올 때예요. 오히려 적국이다. 너네는 더 이상 우리는 뭐 동포가 아니다. 다른 나라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쏟아져 나올 텐데 단 한 번도 이에 대한 논평이 없었습니다. 맞다 틀리다 없었습니다. 지금 뭐 이 프로그램을 들으시는 분들은 어떤 정치적 성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가 원수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한 명만 뽑으라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렇겠죠. 예.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의 소위 말하는 목줄을 지금 누가 쥐고 있을까요? 반국가 단체 수괴가 김정은이? 예. 사실 그거 대북 송금 한 거 맞아. 하하. 그러면은 이 감당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때부터는 뭐 외환죄로 수사해라 해라 감당 안 되죠. 감당 되겠어요? 김정은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아니 거기 돈 보내면 어떡해? 대북제재 위반이네? 이란도 이렇게 대북제재 하는데 한국도 해라. 예. 왜 한국은 안 하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완전히 지금 엄청난 그 혼란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공소 취소가 안 되고 재판에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게요? 그건 북한 얘기고 우리는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중단돼 있기 때문에 우린 그거 그때 판단할 얘기고 이거는 일축. 그 남의 나라 사정에 간섭하지 마라. 딱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네요. 예. 근데 만약에 이거를 대통령이 사실상 공소 취소하는 모양이 돼 보십시오. 아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사실은 없었던 걸로 생각해서 나의 사법 리스크가 다 해소됐다라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에서 그것을 실체를 판단할 권한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되면 누가 말에 좌우될까요? 북한의 말에 좌우되게 됩니다. 사실상의 주적의 손에 달린 것이 되네요. 이 나라의 정권이 우리 이 정권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국가 안보랑 완전히 친 이재명이냐 반 이재명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그거는 전혀 문제가 전혀 아니다. 아니다. 우리 국가 원수의 아니, 이 정부의 아니가 어떤 다른 그것도 우리와 가장 주적인 적대적인 그 정권의 손에 달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적어도 검찰 공무원인 검사의 양심인 나로서는 도저히 이것은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 저뿐만 아니라 이거는 네. 그냥 그냥 정말 우리나라 뭐 5천만 국민 전원이 이거는 너무나도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뭐 누구의 어차피 대통령 됐는데 사법 리스크 좀 없애주면 안 돼? 예.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아하. 예, 이런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국가 안보적으로 중요한 문제고 왜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거론하지 않을까요? 왜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하지 않는지 단 한 번도 없었네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아니면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비난과 뭐 무슨 뭐 삶은 소대가리니 뭐 무슨
뭐 역당 패거리니 이런 예. 식의 원색적인 그 아주 막 찰진 비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마 제 생각에는 한 100번은 나왔을 사안입니다. 아하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디 공화국에 니네 남조선 애들이 돈을 줬다 그러냐? 우린 그런 거 받은 적도 없다. 그렇게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단 한 번도. 예, 그게 저는 굉장히 불안하고 이게 단순히 이거를 법적 문제고 정치 문제고 나랑 관계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이거는 굉장히 국가 안보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예.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묵묵부답입니다. 자,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직접 수사를 했기 때문에 박상현 검사가 맥을 짚고 있을 거예요. 이야기 이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서민석 네네. 이야기. 뭐 계속 이름을 이야기해서 띄워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만 네. 사실을 또 진실을 알아야 되니까요. 네. 서민석 민주당 네. 청주시장 예비후보 이화영 바로 이야기하신 그 쌍방울 대북송금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인물입니다. 네. 자, 이 서 예비후보가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네. 그 녹취록을 찾다 이 컴퓨터의 파일 속에서 찾아가지고 이번에 공개하게 됐다라면서 전체를 다 공개했더라면 그것도 공개한 시점도 애매롱하지만 네. 전체를 다 공개했다면 그래 뭔가를 또 좀 규명해 보려고 하는 이 목적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딱 박상용 이 검사가 말한 부분만 딱 발췌를 해서 그것도 아마 여러 대화 내용 중에서 가장 치명적이라고 봤을까요? 정확하게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이 대체로 보도를 봐서 알긴 할 테다 어떤 이야기를 하셨던 거 그 전에 여쭤보면 이 녹취가 공개된 이 전화는 누가 먼저 건 겁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예.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 설명이 필요한 게 일단은 지금 녹취가 공개되고 있는 건 크게 5월 25일, 2023년 5월 25일자 녹취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2023년 6월 19일자 녹취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께서는 녹취가 만약에 공개됐다. 조각조각 공개되기 때문에 파악하기 어려우신데 그러면 이게 5월 25일자인가? 6월 19일자인가? 그걸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예. 제가 그거에 대한 그 변론이랑 그 상황을 그걸 막 섞어 놓거든요. 지금 일부러. 날짜가 중요합니다. 날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어 파티 25일자인가? 6월 19일자인가? 그걸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예. 제가 그거에 대한 그 변론이랑 그 상황을 그걸 막 섞어 놓거든요. 지금 일부러. 날짜가 중요합니다. 날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어 파티를 했다라는 것이 주장하는 게 5월 17일이고 네. 그리고 이제 5월 17일 이후에 5월 25일. 2월 25일인데 이 면허 파티했다고 주장하는 그 이유는 그때 해유를 당해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 당시에는 경기지사에 관련된 내용을 사실은 다 보고가 됐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나중에 그걸 뒤집으면서 이 사실대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5월 17일 내가 해유를 당했다. 그다음에 그것을 그러면은 그렇게 이 바꾼 이유는 뭐냐? 안 알린 이유는 뭐냐? 그 다음 날이 5월 18일이 광주 5.18이었다. 이런 배경까지 이제 쭉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메커니즘은 몰라요. 사람들이 조각조각 뜨문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전체 날짜 메커니즘까지 포함해서 시간을 충분히 들을 테니까 있는 그대로 다 설명을 해주십시오. 일단은 5월 25일자의 상황은 어땠냐면 2023년입니다. 2023년 5월 25일. 그러니까 뭐 연어 파티가 있었다고 하고 한 열흘 후에요. 예.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변호인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공판은 이화영 씨에 대한 변론이 나눠져 있었어요. 이화영 씨가 자신의 개인 뇌물, 그러니까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은 뇌물 사건과 더불어 북한에 800만 불을 보냈는데 쌍방울과 더불어 허가를 받지 않고 보냈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 있었습니다. 예. 그 사건은 서민석 변호사가 맡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서민석 변호사. 예. 그리고 그 800만 불을 보낸 것을 사후적으로 평가를 해봤을 때 제3자 뇌물죄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수사 중이었고 그 수사는 당시 민주당에서 나온 설주환 변호사가 맡고 있었습니다. 예, 바로 그 설주환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재판은 서민석, 수사는 설주환. 그리고 서민석 변호사의 변론 전략은 뭐였냐면 그냥 안고 가라. 이화영. 네 혼자 다 한 걸로 해라.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 되면 사면 받자. 이렇게 변론 전략을 하고 있었고요. 예. 설주한 변호사는 민주당에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화영 씨한테 지금 증거관계가 확실하니까 유리한 거는 얘기하는 게 유리한데 그것은 본인 판단이다. 예. 예, 그런 식으로 변론을 하고 있었어요. 음. 예, 그러니까 이화영 씨가 그 2023년 5월 17일 그 무렵에 예. 국정원 문건이 저희가 입수가 됩니다. 국정원 문건이 입수가 돼요. 그 국정원 문건은 사실 이화영 씨가 알려준 건데 그 국정원 문건에 굉장한 증거가 있었고 그 국정원 문건을 보자 이화영 씨가 자백을 시작합니다.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서민석 변호사는 지금까지 변론에서든 이화영 씨한테는 혼자 안고 가라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백을 시작한 겁니다. 논리가 무너졌네요, 서민. 예, 예. 그러니까 그 녹취를 보면 나 호구됐네?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와요. 제가 근데 저는 어떤 입장이냐면 그때 5월 25일자에는요. 제가 뭐 다급하게 서민석 변호사님 이화영 씨 좀 만나주세요 하는 게 5월 25일자의 내용이거든요. 예. 근데 그 얘기가 왜 나오냐? 이화영 씨는 이제 자백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얘기를 좀 했고. 그런데 서민석 변호사가 맡고 있는 게 있잖아요. 너 자백하면 큰일 나. 배신자 돼.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민석 변호사 승인 없이는 자백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민석 변호사 불러주세요. 음. 제가 아니 왜 얘기를 못 합니까? 그게 사실인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서민석 변호사님 불러주세요. 그래서 제가 서민석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에 이 도움을 주고 있던 변호사는 민주당의 설주환 변호사. 네. 나중에 일반에 이제 보도로 알려져 있기는 뭐 김희ët 지어서의 호통을 받아가지고 바뀌게 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재판은 일단 중요한 건 판결을 받는 거니까 예. 재판은 서민석 변호사가 담당을 하고 있어서 자백을 할 의사가 있는 예. 이 이화영의 의사를 확인하고 서민석 변호사가 만나줘야 된다. 그렇죠. 이 이화영 이화영과 씨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셨던 그렇죠. 거예요. 이화영 씨가 애타게 원하고 있으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변호사님, 지금 이게 실체가 맞습니다. 아니 지사 방북인데 지사가 모르게 했다는 것은 지사를 속일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거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사 방북은 당연히 지사가 아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여 그것도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면 사면 될 거니까 너 혼자 다 안고 가. 이거는 법적인 변론도 아니고 일종의 이 사람한테 속이는 거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닙니까? 법적 변론을 하십시오. 어떻게 사면을 바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화영에 대해 이화영이 배신 안 하면 사면 받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화영 씨, 서민석 변호사 모두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공범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공범이 아니면 제가 이거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얘기는 무고 아니에요. 어떻게 없는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답이 나왔겠죠. 예, 왜 당신 피의자를 네. 설득을 하고 회유하려고 해? 그게 말 그대로 회유네요. 실제 그런 일이 왜냐하면 없는 얘기를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해라. 그러면 뭘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서민석 변호사는 처음에는 뭐 회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첫 통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해요? 없는 얘기를.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일단은 지금 자백을 조금 했고 하려고 그러는데 변호사님 때문에 지금 자백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백 막지 마세요. 빨리 와서 이 사람이 지금 자백하고 싶고 본인 보고 싶어 하는데 와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그거 무고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재명에 대한 배신입니다. 배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뭡니까? 뭔가 있으니까. 이게 사실이지만 예. 정치적으로 넌 배신하냐? 왜 나를 불어? 이거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관련이 없다면 이 사건 관련이 없다면 왜 사면을 해줍니까? 전혀 관련이 없으면 사면해줄 이유도 무죄인데. 사면해줄 이유도 이 사람이랑 원래 관계없고 이 사람 내 이름 팔아다가 잘못한 거면 이 사람만 처벌돼야지. 왜 이 사람이 나를 얘기 안 해주면 그게 실체가 맞다면 이 사람은 왜 나중에 사면해주고 이 사람은 왜 배신 안 하면 사면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오히려 이거는 이재명 그 지사가 강력하게 사실은 연관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을 불어야 되나? 소위 말해서 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 갈등 속에 있는 거고 서민석 변호사는 불지 말고 사면 이렇게 주장했던 거고 설주환 씨는 그냥 있는 대로 해 이렇게 얘기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 상황에서 있었던 게 5월 25일자 상황이에요. 저는 예.
그런 식으로 거의 주술 아닙니까? 대통령 되기만을 바랍니다. 사면해주기만을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해요. 아니 한명숙도 사면 안 됐고 이게 개인 비리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사면을 받냐? 법적인 것을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뭐 10년 구형 나오는데 10년 구형은 최저형량이 10년입니다. 법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5월 25일자에 어떤 게 나오더라도 제 이 상황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예. 상황에서 보시면은 맥락을 다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6월 19일자 녹취입니다. 그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설주한 변호사가 히읗 지으시오. 그분에 의해서 사임하게 됩니다. 물러납니다. 물러나고 네. 그 다음에 서민석 변호사가 이 제3자 뇌물죄 변론까지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 수사와 재판을 모두 맡게 되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서민석 변호사는 180도 변론 전략을 바꿉니다. 180도 바꿉니다. 그전에는 이화영 씨 다 지고 가. 사면 받자. 배신하지 않으면 사면 받자. 근데 일단 자백이 좀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한테 다 몰고 종범해줘. 그렇게 바뀌어요. 서민석 이 예비 후보가요. 예, 바뀌어요. 근데 저는 그때 어떤 입장이었냐? 일단 저는 제가 증거법상 봤을 때는 이재명 지사와 그 이화영 부지사가 공동 정범인 게 명확했습니다. 사실상 저는 이건 뭐 명확하다고 봤어요. 예. 네, 명확하다고 봤지만 저는 어쨌든 간에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고 실체를 발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이화영 씨는 당연히 너무너무 잘못했고 비리가 많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어쨌든 하급자고 자신의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이거에 연루돼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민주당에서 그때 동안 계속 면회를 오고요. 너무너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정치적인 그 어떤 입장을 나는 완전 배신하는 거 아니냐. 함지적으로 당시에 뭐 보도 내용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실제로 지금 굉장히 박상용 검사와도 관련이 돼 있을 수 있을 만한 지휘 체계에 있는 지금이지만 그 당시는 아니었지만 그 인물도 찾아갔었다는 이야기가 언론 보도상으로 나오는데 상당한 압박을 줬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뭐 너무나 심했죠. 왜냐면은 이화영 씨는 그냥 딱 하나였습니다. 이게 민주당에 절대 알려지면 안 된다. 그래서 공익제보자 얘기도 나오는 거고요. 예. 공익제보자가 왜 나오겠습니까? 절대로 내가 자백했다는 게 나오면 안 된다. 그리고 언론에도 나오면 안 된다. 이거 만약에 나오면 나는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러면서 이화영 씨는 끊임없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민석 변호사는 뭐 주범 종범이니 이런 식의 얘기도 하고 그러면 저는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이 당연히 이 사람의 세게 매섭게 추궁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이 사람은 약자예요. 제보자입니다. 굉장히 큰 어떤 정치적 압력을 받고 있고 예를 들면 그 대기업에서 대기업 회장님 연루돼 있냐 아니냐 하는데 자꾸 옆에서 누가 와서 이거 너 얘기하면 너는 큰일 나. 재무부장을 수사하고 있는데 인사부장도 찾아오고 부사장도 찾아오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네요. 예, 최고 회장에 대해서 얘기해라 마라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쨌든 간에 그 밑에 있던 사람 아닙니까?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는 그런 제보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최대한 안심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다. 너 괜찮다. 왜냐하면 저는 어떤 입장이냐면 진술에 따라서 그 진술에 맞춰서 실체가 이렇습니다. 법원에 얘기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예. 저는 진술이 어떻든 저는 증거대로 제가 본 이 실체는 이렇습니다. 제가 본 실체는 분명히 이재명 지사가 이에 관련돼 있는 게 명확했습니다. 그렇게 명확한데 이것을 자기가 지고 간다든지.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니 제가 사실 밝혀진 것보다 훨씬 더 이재명 지사가 한 게 많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또 하고 있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수사 일단은 다 조금 미뤄. 만약에 여기서 진술 나오면 우리 바로 다 증거 찾으러 가야 돼.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제가 이거 다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진술을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주범 종범이라는 얘기까지 하셨으니까 그거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동 정범이 명백한데 그에 대한 진술을 해주십시오. 왜 진술을 못합니까? 예. 그리고 진술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자백하게 되면 보석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화영 씨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구속 피고인이 마찬가지예요. 보석 권한은 모두에게 있고 불구속 재판 원칙입니다. 그런데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구속 재판을 못 받는 거죠. 자백하면 어떻습니까?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보석 받을 수 있고 저희가 의견 내줍니다. 박 검사께 여쭤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쌍방울 대북 송금이 아니라 어떤 수사를 하더라도 맞습니다. 박상용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라 하더라도 그것이 이재명 당시 지사가 아니라 또 당시에 이하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누구일지라도 똑같은 기준에 따른 수사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당연히 그렇고요. 네. 저는 자백하면 선처한다. 그거는 우리 법입니다. 그리고 저는 진술이건 뭐건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서 실체를 밝힌다. 예. 이게 제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조금도 저는 불법적인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거는 명백하고요. 제가 했던 것은 전부 다 그 정당한 수사 범위 내에 있는 것이고 제보자를 예. 이끌어내서 거악을 사실상 거악이죠.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그런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끌어내는 그 수사란 진실을 이끌어내는 것은 어떤 모든 압력에 있어요. 굉장히 치열하고 절실한 과정입니다. 제가 15기수 높은 사람에게 뭐 읍소도 하고 예. 제가 이렇게 수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사 일정을 하나도 안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수사 일정을 맞춰달라고도 하고 그런 아주 치열한 과정이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게 이화영 지사가 부지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민석이라는 그때 대법관보다도 높은 기수의 사람이에요. 판사 20년 했고 변호사 10년 한. 서울법대 선배고요. 예, 저보다 15기수 높은 선배한테 제가 뭐 이거 이렇게 변론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전화는 이 사람이 전화를 걸 수도 있고 또 전화가 걸려올 수도 있는 것이고. 한 2달 남짓한 2달보다 뭐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요. 그 기간 동안 수십 통의 전화를 했습니다. 예. 자, 여기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첫 번째 오늘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이 통화 내용에 대해서 뭐 전화를 먼저 걸 수도 있고 또 전화가 왔는데 못 받아서 우리 서 변호사가 서 예비 후보가 전화를 걸었구나 해서 박상정 검사가 전화를 그쪽으로 걸 수도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녹취의 내용이 정확하게 사실 여부에 어떻게 부합되느냐가 중요한데 만약에 이 이화영을 해유하려고 했거나 또는 형량을 거래하려고 했거나 플리 바게닝은 우리 법에는 없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자백을 한 경우에는 선처를 검토할 수가 있다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정확한 팩트를 짚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무혐의고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아무런 죄가 없다면 그거에 대해서 이거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무고해요 해야 될 텐데 자, 두 번째 그림 올려주세요. 실제 이게 이 이화영의 이 부인인 백정화입니다. 이 백정화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아내가 2024년 4월 29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이라고 하는 유튜브에 출연해서 한 발언입니다. 이재명한테 보고했다고만 하면 이화영이는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라는데 이 얘기가 지금 서민석 예비후보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네. 아내인 이화영의 아내인 백정화가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대로 보여주세요. 이 이야기를 그림을 다시 보여주시면 이재명이한테 보고했다고만 하면 이화영이는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를 이 말을 박상용 검사가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그 다음 넘어가 보세요. 세 번째 그림을 보면 그래서 진행자가 물어봅니다. 이 얘기를 누가 했다는 겁니까? 박상용 검사가 했다면 이건 이제 화들짝 놀랄 일이죠. 서민석 변호사님이요.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네. 서 예비 후보도 일단 그 수사의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이하영 전 평화부지사가 자백하려고 했던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인지하고 그것을 심지어 이화영의 아내에게까지도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맞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 재판정에 갔을 때 남편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런 발언을 하려는 그것을 감지하고서 이 아내가 막 소리도 쳤다. 정신 차려라. 실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말씀하신 걸 좀 정리하면 5월 25일자의 변론 상황, 그 다음에 6월 19일자의 변론 상황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지형에서 바라보시면 이해가 다 되실 겁니다. 예. 왜냐하면 서민석 변호사의 입장이 180도 바뀌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서민석 변호사는 증거법상 이게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도 인정되는 진술이 나옵니다. 어떻게 녹취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나도 국정원 문건 보기 전에는 800만 불이 다 무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국정원 문건 보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내포하는 말이고요. 제가 거기에 이렇게 답합니다. 예, 국정원 문건 플롯이랑 그 쌍방울의 그 회의록을 보시면 제3자 뇌물까지 전부 다 메이드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혐의가 인정된다는 건 모두 알고 있었던 상황이고 서민석 변호사는 그럼 그 와중에서 얼마나 더 선처를 받아낼 수 있을까. 근데 좀 무리하게 얘기를 했죠. 얘기하는 거에 비해서. 저는 어쨌든 간에 최대한 실체를 얘기하시라. 예. 민주당에 지금 압박이 있지만 어쨌든 실체를 얘기하시라. 예.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쭉 진행돼서 사실 법정에서도 이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백정화 씨가 와서 이 상황을 뭐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체시켰던 것이죠. 근데 그 백정화 씨가 왜 그렇게 됐는지는 저는 사실 그 제 외부에 뭐 언론 보도된 것 많이 있습니다. 예. 누군가 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아내 백정화를 이 설득을 했다. 예, 왜냐하면 그 전까지 서민석 변호사는 그 내용을 전부 다 백정화 씨한테 얘기했거든요. 네. 이 내용을. 근데 백정화 씨가 갑자기 그렇게 돼서 서민석 변호사가 결국에는 소위 말해 해임당하게 되죠. 예. 그 다음부터는 뭐 김광민 변호사니 변호사로 교체가 됩니다. 예. 그 다음부터는 사실상 변론이 이화영 씨는 완전히 소외돼 버리고 예. 무조건 모든 그 변론이 이재명 대통령 그 지금 현 대통령에 대한 변론으로만 돼서 결국엔 재판에서는 그분들이 거의 이화영 씨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자, 이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김광민 변호사로 바뀌고 난 이후에 이제는 말 그대로 딴소리하는 사람들이 다 제압이 됐고 설주환, 서민석 이제는 완전히 이 기존대로 이건 다 이 거짓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일관 정리가 되는 상황 시점에 등장한 인물이 김광민 변호사입니다. 네. 이 상황에서 검찰의 조작 기소 쪽으로 명분을 찾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연어 파티입니다. 예. 이 5월 17일 날 있었다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자, 그림 1 타임라인 올려주십시오. 이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뭐냐면 파티였다. 이 파티를 통해서 이화영에게 술을 먹였다는 거죠. 이화영에게 술을 먹였다고 처음에는 한 건데 주장은 이화영에게 술을 먹였다는 술을 권했고 이화영 씨는 냄새만 맡아보고 먹지 않았고 김성태는 마셨다. 이렇게 김성태는 얘기해요. 마셨다. 예, 김성태는 마시고 자기는 냄새만 맡고 마시지 않았다. 처음에는 이화영 씨가 마셨다고 얼굴이 벌개졌다고 최초 진술은 그랬다가 예. 지금 진술은 나는 냄새만 맡고 먹지 않았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그 자리에 지금 네.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화영이 있었고 김성태가 있었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검사가 해요했다는 건 검사가 있었다. 그 검사는 누굽니까? 접니다. 박상정 검사거든요. 자, 다시 한번 여쭤보세요. 일단 5월 17일 날 이 자리는 있었습니까? 이화영, 김성태, 박상정. 제가 불러가지고 대질 조사를 한 적이 있죠. 그런데 예. 그때 조사 과정에서는 설주환 변호사도 같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네. 3명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설주환이 있었네요. 있었어요. 설주환 변호사가 있었고 다만 식사 시간에 저희가 그때 당시에 식사 시간 기 때문에 식사 예. 시간에는 다 이렇게 나누어져서 식사를 한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식사 시간에 그분들이랑 같이 식사하지 않았어요. 예. 예. 그런데 그때 술 파티가 있었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타임라인 보여주십시오. 네. 지금 그렇게 지금 파티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런 파티를 검찰이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진술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조작 기소입니다. 자, 6시 37분 저녁 시간이래요. 주류가 준비됐다. 소주 4병을 물병으로 옮긴다. 걸리는 시간 3분. 검찰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5분. 18시 45분에 보안구역 기록 없이 무단 통과됐다. 4분. 일단 무단 통과 가능합니까? 근데 어저께 저희는 지금 저 내용이 그 영장 그 범죄 사실에 그 저 내용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예. 어제 저렇게 얘기했는데 뭐 어제 그
저 국정조사에서는 뭐 기록은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가 본데요. 예. 근데 그 기록이랑 관계 없습니다. 저 시간을 보십시오. 이화영 씨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2시간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저게 6분이라고 나오네요. 실제 저런 게 가능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주류 세팅에 2분. 파티라고 이야기하는데 세팅이 2분밖에 안 걸렸다. 16시 49분입니다. 18시 51분에 연어 식사 및 허위 자백. 왜 저거를 광어나 또는 옥돔으로 이야기를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 모르니까요. 허위 자백을 해야 하는데 6분. 음주를 통한 심리를 무력화했고 시나리오를 조율했다. 저게 6분 만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종 파티에 동원됐던 물건들을 증거 인멸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 3분. 저게 공수부대라도 가능한 일입니까? 일단 저게 일단은 가능한지 여부도 그래서 일단 제가 시간상으로 차근차근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재연을 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요. 예. 진짜 연어 술 파티가 가능하고 그렇다면 6월 지금 4월 9일 날 국회에서 저 현장 검증을 간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저 시간 타임 테이블대로 한번 재연을 해보라는 겁니다. 제가. 더더군다나 저게 본질도 아닙니다. 본질도 아닐 뿐더러 예. 중요한 것은 연어를 먹든 코다리를 먹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이 진실이 뭐냐가 중요한데 여기에 막 집착을 해요. 예. 여기에 이제 올인이 돼서 어디다 대고 연어를 먹고 이 해유를 해.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거짓이고 쌍방울 대북송건뿐만 아니라 모든 수사가 다 거짓인 것 같아. 연어를 먹었단 말이야. 그 타임라인 다시 한번 더 보여주세요. 자, 파티인데 지금 뭐 다른 뭐가 왔는지는 이야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분이 걸렸다. 식사를 6분에 다 마쳤다라는 이야기죠. 18시 51분에 식사를 연어가 보통 파티를 하려면 제 생각에는 파티라고 하면은 연어 접시만 한 20접시 내지 한 정도는 돼야 거기다가 뭐 찌개 다시 일본어라서 죄송합니다. 많이 드시네요. 안주까지 포함이 되면은 네. 뭐 다른 것까지 포함되면 적어도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는 돼야 파티인 것이고 자 여쭤봅니다. 그런 재료가 들어올 수 있는지도 이 검찰 그날 뭐 검찰 창립 기념일도 아니었을 테고 들어올 수 있는지가 궁금한 데다가 정확하게 이게 지금 각종 그 이 언론에서도 검증도 안 하나 봐요. 근데 네. 박 검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게 이른바 수사 과정의 중간에 우리가 왜 서울 지방검찰청에 가서도 점심시간쯤 되면은 이 검찰 수사관이 식사하고 오세요. 그러면은 본인이 그 앞에 보통의 사람들은 네. 참고인 조사를 하면 그 앞에 나가서 곰탕 먹고 설렁탕 먹잖아요. 그죠? 네. 이날 그냥 저녁 식사가 뭐 곰탕이 됐든 뭐가 배달돼 온 거죠. 배달돼 온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연어 파티가 아니라 그냥 연어 덮밥이든지 뭐 이런 종류 아닌가요? 그냥 10,000원짜리 12,000원짜리 연어 도시락이죠. 제가 도시락요? 그거는 제가 그 수사 카드로 결제한 그러니까 제 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24만 원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내역에 따르면 아마 한 20명 정도의 식사를 시켰던 것 같고요. 왜요? 왜냐하면 교도관들이 교도관들도 다 똑같이 식사가 지급되거든요. 예. 예, 그리고 덜어는 변호인 계시면 좀 뭐 같이 드시겠다고 하면 변호인도 같은 장소는 아닙니다. 근데 그 예. 도시락은 하나 더 시켜서 그냥 드려요. 어.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외부 음식이 반입됐다. 저희가 드리는 공식 음식은 내부 음식이지 외부 음식이 아닙니다. 예, 자꾸 그걸 섞으시는데요. 그것은 제가 허용하지 않는, 제가 전혀 그 통제하지 않는 음식, 그 다음에 구치소와 협의되지 않는 그런 다른 누군가 제3자가 가지고 온 음식을 먹었을 때 그게 외부 음식이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가 무슨 뭐 밥을 여기서 지을 수도 없는 거고 어쨌든 밥은 외부에서 오겠죠.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제공하느냐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제공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외부 음식 내부 음식이 바뀌어야겠죠. 정말 냉정하게 얘기하면 연어는 빼버리고 저녁 도시락이 많네요. 그냥 저녁이에요. 저녁 도시락이네요. 오히려 저녁이네요. 그 전에 저희는 갈비탕을 많이 시켜드렸는데 갈비탕이 더 비싸요. 자, 갈비탕에도 해유되지 않았던 사람이 더 싼 연어 도시락에 해유됐다. 그런데 이런 게 지금 언론 보도에 무작위로 지금 되고 있고 무대포로 되고 있는데 이쯤 되면 법무부에서 이
고소를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언론중재위에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법무부가 연어가 들어갔다고 술이 들어갔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죠. 그리고 이걸 지금 서울 고검에서 뭐 수사를 한다고 했는데 수사하기도 전에 보도자를 내서 엄청나게 논란이 됐었고 그게 작년 9월인데 수사 결과가 안 나오니까 자신들이 했던 내용들을 유출해가지고 언론에 뿌려서 그때 나왔던 것이 김성태 녹취록이었고 예 그리고 나서 그 녹취록도 이화영 녹취록만 싹 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고검이 그 김성태의 녹취가 분명히 대북송금죄 아니라고 제가 수차례 얘기했고 서울고검도 알고 있음에도 입국 다 전혀 얘기하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지휘부가 오히려 지금 이 공소 취소를 하는데 오히려 방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말하고 있는 진실 그리고 본인들이 수사한 진실에 대해서는 오히려 밝히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정치권에서 선동할 수 있는 재료를 오히려 뒤에서 제공하고 있는 방조하고 있다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은 박상정 검사와 같은 검사고 서울 고검이고 또 누구나 수사를 해봤던 사람이고 저녁 도시락 먹어봤던 사람이고 서울지방검찰청 앞에 이 고검 앞에 어느 식당이 맛있는가도 다 아는 사람이고 골목 돌아가면 그 뒷집에 있는 설렁탕이 더 맛있는 쌈장이 맛있는 거 다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좀 많이 안타까워요. 저는 그렇게 하고요. 한 예. 가지 더 말씀드릴 건데 예, 이화영 씨가 구속돼 계실 때 한 변호인 접견을 150회 이상 했습니다. 150... 그 변호사가 접견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그날은 편해지는 거죠, 그죠? 아니 어쨌든 간에 그 시간 동안은 변호사랑 접견하고 저희가 누구도 듣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녹음도 당연히 안 되고요. 아 녹음도 안 되나요? 전혀 안 됩니다. 변호인과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기 때문에 실제로 선임을 안 해도 변호인이 되려는 자까지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녹음은 돼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모든 내용을 에서 단 한 번도 연어 술 파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아까 그 녹취가 5월 25일자가 있고 6월 19일자가 있다고 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민석 변호사가 5월 17일 그때는 없다가 새롭게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서민석 변호사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야, 너 내가 자백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자백했어? 그러면 그때 얘기했겠죠. 나 자백 안 하려고 그랬는데 검사가 연어 술 파티에서 그래서 자백했어요. 그 당연히 그렇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연어를 먹던 중에 나중에는 뭐 옥돔도 나오고 광어도 나와서 특히 대방어는 상당히 기름이 찰진 게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야 될 텐데 그런 이야기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얘기가 하나도 없다가 2023년 12월 달에 오히려 김광민 변호사가 어디 유튜브인가 나가가지고 무슨 술을 먹고 파티를 하고 아주 거한 파티가 있었다고 본인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또 그 얘기가 없다가 2024년 4월 달에 이 재판 1심이 종료될 때 이화영 씨가 내가 술을 먹고 얼굴이 벌개져서 교도관이 나를 제지하기까지 했다라는 진술이 나와요. 근데 그러다가 수차례 바뀌죠. 진술이 수차례 바뀌어서 지금은 어떻게 됐냐? 본인은 술을 입에만 대고 먹지 않았고 그 다음에 교도관도 지금 그 교도관 전원이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술을 먹었다. 이렇게 바뀝니다. 아니 교도관한테만 물어봐도 알 수 있는 진실 아닙니까? 우리는 저녁 도시락을 먹었을 뿐 무슨 말입니까? 또 하나만 박 검사께 더 여쭤보겠습니다. 술을 물병에 담아서 들어왔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소주 4병과 물병 3병을 사서 그걸 예. 병가리를 해가지고 소주 3병을 검찰청 내로 들고 왔고 예. 그리고 물인 것처럼 비치해놓고 다 속인 다음에 따랐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화영 씨는 안 먹고 김성태는 먹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잘 수거해갖고 갔다는 내용이 지금 연어 술 파티고 예. 그게 지금 아까 그 타임라인에 보듯이 전체 그 처음 그 술 산 거부터 그 회수해 간 것까지 예. 약 23분. 자 화면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예. 이게 뭐 전격 대작전입니다. 23분 만에 이루어졌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저 내용을 들은 변호사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있는 사람은 오로지 재소자가 그 이화영이 하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화영 얘기를 들었다는 재소자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가 없고 이화영 씨 혼자 얘기하는 거고 교도관도 전혀 없고 모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서울고검은 술이 들어갔다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짜 맞춰놓고 제가 저를 조사해달라. 내가 저런 얘기를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저를 조사 안 해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가 이제 이
이 5.18을 거론했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아마 지금 후회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처음에 파티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예. 파티는 왠지 뭔가 축하하는 의미지 않습니까? 이 용어 누가 썼습니까? 파티라는 단어를 이화영 씨가 옥중 회고록을 쓰면서 이제 7월 달부터 김강민 변호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옵니다. 검찰로부터 강압을 받아가지고 허위 자백을 한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라. 이런 식의 녹취도 있거든요. 2023년의 일입니다. 2023년 7월 이후에요. 예. 이제 모두 잘리고 잘렸다는 표현 죄송합니다만 모두 변호사가 물러나고, 해임되고 예. 그다음에 김광민 변호사가 들어오고 그때는 이제 민주당 인사들과도 굉장히 이제 교류가 되고 사실 이화영 씨 거의 고립돼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화영 씨가 옥중 서신도 쓰고 근데 옥중 서신도 처음 쓴 옥중 서신에는 저희가 뭐 회유 강압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다가 그게 점점점 발전해 가면서 나중에는 그 비망록을 쓰는데 거기에 박상영 검사가 자백하면 파티해주겠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도 연호술 파티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 파티라는 내용이 점점점 발전을 해갖고 원래는 이게 7월부터 5월 사이에 계속 바뀌거든요. 연호술 파티가. 왜 그렇겠습니까? 7월로 된 것은 일단은 자백하고 파티한 걸로 맞췄을 때 그러면 자백 다 끝나고 파티했으니까 한 6월 말 7월 됐겠다. 그때로 계속 맞춘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게 안 나오니까 그러면 파티하고 자백한 걸로 하자. 그래서 5월 17일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 이화영 씨는 이 일을 겪지 않았습니다. 예, 적어도 겪지 않았어요. 누구로부터 얘기를 들었거나 아니면 그런 뭐 계획을 들었거나 그런 식의 얘기들을 자기들끼리 어떻게 흘러나오는데 이걸 겪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많은 이 피해자들을 예. 수사하고 조사하면서 경험을 해보셨을 테니까 그래서 본인이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것인가요? 또는 바로 이야기 안 한 이유를 바로 그 다음 날이 5.18이라서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가 지금까지 말이 계속 바뀌었는데 그거에 대한 정당성을 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예.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이 이건 뭐 저는 이 쌍방울 대북 송금의 진실과 최종적인 판결은 결국은 법원의 몫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수사는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의 실체와 관련해서 가장 지금 박상정 검사께서 강조하는 거는 검사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800만 불의 돈이 북한으로 건너갔다.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제 어떤 죄를 묻느냐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결은 박상정 검사가 아니라 법원에서 해야 될 일인데 법원에서 그런데 박상정 검사는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증거로 입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자, 800만 불이 넘어갔느냐 안 넘어갔느냐. 지금 이제 언론 보도에 나왔지만 수사 내용은 500만 불은 스마트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고 예, 그걸 대납하기 위한 것이고 300만 불은 바로 이 방북 의전 비용 이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방북 대가 예. 이런 것인데 예. 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 되는 게 쌍방울 직원들이 나가서 그것을 돈을 가지고 나가서 중국에서 북한 쪽에다 건넸다라는 이 언론 보도가 나왔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정말 사실일까라는 부분은 누구보다도 북한 정세에 대해서 이 정보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국정원인데 네. 국정원 문건에서 그런 내용들이 확인이 가능했다 이 말씀인 거죠. 예. 증거가 있다라는 거죠. 증거가 그러니까 명확합니다. 박상정 검사가 특정인 누군가를 몰아세우거나 또는 그것을 통해서 박상정 검사나 박상정 검사를 그건 저는 이제 어디든 가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시죠. 둘러싼 예. 세력이 이른바 누군가를 죽이게 하기 위해서 택도 안 되는 이 증거를 없는 증거를 들이밀어서 그렇게 하려고 했고 그것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지금 공세를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어떤 800만 불이 정확하게 넘어갔다는 거. 왜냐하면 이건 이 사실이라면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소 취소는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영원히 이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그런 근거가 있는 겁니까? 아니 당연하지요. 제가 2년 넘게 재판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온 게 내용이 뭐냐? 이재명 대통령이 그 지사가 관여됐다는 내용은 쓰지 않았지만 적어도 800만 불이 북한에 갔다. 명확합니다. 그리고 500만 불은 경기도가 원래 약속했던 비용을 대북제재점에 주지 못하니까 김성태 회장이 대납했다. 명확합니다. 300만 불은 북한에 갔을 경우에 의전 비용이 필요한데 북한이 요구했던 것이고 그 명목으로 갔다. 그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진실입니다. 그것은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그걸 바꾸려면
지금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근거가요. 네. 예,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제가 그렇게 조작 수사를 했다면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확정 판결이 나온 진실이거든요. 이거는. 근데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재심을 신청하면 됩니다. 아, 예, 제가 조작했으면 이 증거들이 이 제가 말하는 확정 판결의 근거가 조작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재심을 신청하시면 돼요. 그러면 권력이 공소 취소할 필요 없고 사법부가 또 다시 판단합니다. 그 판단을 하게 되면 저는 거기에 완벽하게 복종하고 더 의의가 전혀 없고 재심이 만약에 개시된다. 저는 제가 나서서 공소 취소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조작이었다면 재심을 하면 되고 지금 재심을 하게 되는 사법부의 제1야당이 또는 박상정 검사가 지대한 그 결정이 어떤 결정이 나올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니 저를 수사하세요. 수사하시고 그 다음에 조작이 나오면 재심을 신청하세요. 그러면 재심 신청되면 사법부가 판단해서 아 이거 조작이 맞네. 그렇게 하면 재심을 개시할 거고 판결을 취소할 거고요. 그 돈이 북한에 갔다는 판결을 취소할 거고 그러면 그거에 전제가 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북 송금 사건도 당연히 공소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법부의 판단입니다.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이 절차를 따르고 있고요. 민주화 투사 이런 사람들 재심하는 얘기 나오죠. 예. 그 사람들도 뭐 공소 취소한다든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재심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따르는데 왜 단 한 사람은 그걸 따르지 않고 본인의 권력으로 본인의 죄를 없애려고 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궁금해서 좀 여쭤봅니다. 지금 박 검사님 혹시 그 800만 불이 정확하게 북한에는 건네졌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을 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정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이하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서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수사된 내용이지만 판사들이 보기에 재판부에서 보기에 이게 터무니없다고 이야기하면 그건 분명히 각하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을 무죄가 때 났겠죠. 박 검사께서 이거 밝힐 수 있습니까? 그 예. 근거가 뭡니까? 그 근거가 일단 첫 번째로 네. 제일 중요한 건 뭐였냐면 이 김성태가 처음에 저에게 얘기했을 때가 이화영 씨가 자기한테 와서 내가 북한에 김성애라는 실력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500만 불 준다고 약속했는데 대북 제재 때문에 그걸 못 보내서 너무 골치 아프다. 김 회장이 그걸 해주면 경기도가 김 회장의 대북 사업을 보증하고 지원해주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자기가 듣고 북한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났고 그리고 나서 이화영 씨 얘기가 맞네. 그래가지고 돈을 보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앞 얘기를 못 믿겠는 거예요. 왜? 북한을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화영 씨는 부인하고 오로지 김성태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이게 김성태 혼자 자체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은 경기도 때문에 대납을 해준 건지 이 부분이 저희가 신빙하기가 어려웠던 그것을 거예요. 가리는 게 매우 또 중요했던 겁니다. 그게 거의 핵심입니다. 완전 키였어요. 그러니까 예. 김성태 말을 믿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죠. 예, 김성태가 쭉 얘기하는 건데 그 얘기인데 그거를 이화영 씨가 얘기를 해줘요. 검사님 국정원 문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재판에서 서민석 변호사 나오는 그 재판에서 서민석 변호사도 이화영 씨 대리하는 서민석 변호사도 동의하고 저도 동의하니까 그때 수원지법 판사님이 직권으로 국정원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세요. 저희가 청구한 게 아니라 직권으로 해라. 왜냐 둘 다 동의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압수수색을 했고 거기에 김성태 회장이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국정원 문건에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김성태 회장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서민석 변호사도 국정원 문건 보기 전까지는 나는 다 거짓말이라고 다 무죄라고 생각했어요. 예. 그리고 이화영 씨도 그 문건이 나오고부터는 아 이거는 이제 끝났다. 자백하자. 이렇게 된 거고요. 그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일단 그게 결정적이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김성태가 돈을 보낼 때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100억 이상을 보내는 건데 이게 이재명 지사가 알고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잖아요. 중요한 거는 자기가 나중에 이 대가로 누릴 수 있는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화영이 아니라 그렇죠. 사실은 김성태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당시에 이재명 경기지사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니, 당연히 그렇게 판단해야지. 예. 아니 어쨌든 간에 북한에 가서 자기가 북한과 맺은 합의서를 발표를 해줘야 이 합의서가 시장에서 신뢰도가 엄청나게 커지고 주가도 올라가고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완전히 부양되는 예. 딱 그 그림이었거든요. 그러려면 지사의 방북이 필요하고 지사가 가서 자기가 했던 그 히토리오 독점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을 발표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지사가 내가 이거에
1등 공신이라는 걸 지사가 알고 있냐? 예. 내가 방북의 1등 공신이다. 방북에는 모두가 돈이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벌크 캐시가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벌크 캐시를 누가 내주냐? 내가 내준다. 그거 지사 알고 있냐 모르냐? 그걸 이화영한테 계속 확인합니다. 이화영은 모두 지사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중요 상황에서 이재명과 김성태 간의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김성태가 얘기를 합니다. 그때마다 얘기했다. 김성태입니다. 지사님 팬입니다. 제가 북한 잘해보겠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잘해보십시오. 그 얘기를 맨날 해주고 그 얘기가 있고 나서는 얼마 지나서 항상 돈을 보냅니다. 이 대목에서요. 김성태가 이재명 당시 지사와 통화했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진술 외에 녹취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김성태 회장이 쭉 얘기했던 것이 왜냐면 그건 이화영 씨 전화로 통화를 했고 예. 잘 아시지만 텔레그램이나 이런 걸로 통화를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기록이 안 남는데 근데 그 내용이 모두 법원에서 어쨌든 간에 신빙성이 모두 있다. 그 법원 판단은 2년 넘게 재판을 했고요. 변호인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증인 신문만 130명을 했고요. 재판만 50번 이상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재판부에 있는 판사님들이 1심 3분, 2심 3분, 3심은 13분입니다. 그리고 3심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유입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게 개입될 여지가 없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작이 됐다는 이화영 씨가 이거는 이재명 지사께 다 보고했다는 그 자백 진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이 재판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아하. 예, 이 재판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자백 진술이 없이도 이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여부는 포함이 안 되고도 네. 유죄 확정을 받았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있는 것은 어쨌든 간에 제3자 뇌물죄 이 부분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문제만 남는 것인데 저희는 무조건 알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화영 부지사에 이재명 지사가 이 내용을 다 보고했고 이재명 지사도 알았다는 이 진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회유 강압으로 받아냈다는 이 조작 진술이라고 하는 이 진술이요. 이것도 역시 기소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걸 빼고도 예. 박근혜 여기서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아까 국정원 문건은 나왔는데 지금 수사하는 과정에서 쌍방울 직원들이 돈을 환전을 내서 중국으로 가서 베이징이 될까요? 아니면 베이징 아니고 심양이나 단동입니다. 예, 심양이나 단동입니다. 예. 단동은 바로 북한과 붙어 있는 곳이죠. 그리고요. 심양도 상당히 북한과의 왕래가 빈번한 곳인데 맞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거는 우리는 이제 증거주의인데 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지셨겠죠. 전부 다 조사 있습니다. 그 전원 다. 환전을 했다라는 기록까지도 다 파악이 됐겠네요. 전부 파악됐습니다. 이 사람이 중국의 심양이든 단동이든 방문한 것까지도 다 기록이 나왔겠네요. 출입국 기록이 전원 다 있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그럼 이 돈을 200명 정도가 되나요? 직원들이요? 한 200명이 나갔습니까? 총 나간 것이 아마 연인원일 수도 있으니까. 한 60명이 넘을 겁니다. 예. 100명이 좀 안 되는 한 사람이 여러 번 나갔을 수도 있고 돈이 그때마다 또 많았을 수도 있는데 예. 그것까지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그 돈을 다 모았든 아니면 좀 쪼개서 3개, 4개로 쪼갰든 그것을 북한 사람이든 북한에 연락을 전달해 주는 사람에게 건넨 경우가 있을 테고 그것을 받아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은 맞습니다. 북한 내부까지는 우리가 취재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것까지 수사됐습니까? 당연히 수사됐죠. 그건 어떻게 됩니까? 누가 그거는 건네고 송명철이라는 아태라는 것은 뭐냐면 북한이 계속 아태가 나오는데 아태라는 거 보시면 북한에는 통일전선부라는 게 있습니다. 예. 통일전선부 잘 아시죠? 김영철이 통일전선부장이지 않았습니까? 천안함 폭진과 관련되어 예. 있는 그 인물입니다. 경찰총국장이었다가 통전부장으로 승진을 하는데 통전부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외교부랑 통일부가 합쳐진 기관입니다. 그래서 대남 전략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를 만난 것도 김영남이 아니라 김영철입니다. 김영철인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국무장관격으로,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격으로 트럼프도 만난 것이고요. 지금 얘기 나온 것이 김성애 이런 사람들, 박철 이런 사람들이 다 배석을 했습니다. 예. 트럼프랑 만날 때도 그런 통전부인데 그 통전부가 북한의 일을 정부로서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민간 단체화한 게 아태입니다. 조선 아태위. 예. 그래서 아태의 직원이 송명철이 있습니다. 그 송명철은 지금 사진에도 나와 있고요. 예. 사진 나왔는데 송명철이 그 돈을 받고
그 돈에 대해서 영수증을 써줍니다. 그 영수증 기록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 제출되고 전부 네. 다 증거 능력이 인정돼 있습니다. 음. 예, 영수증을 써주고요. 그 영수증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돈이 환전된 내역, 돈이 나간 내역, 저희가 사실 김성태 회장 1월 말에 자백을 하는데 자백만으로 되지 않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사를 제가 완급을 조절했던 게 만약에 자백이 나오면 그에 걸맞는 증거를 저희가 확 찾아야 됩니다. 예. 그런 식의 돈이 800만 불이 갔다, 500만 불이 갔다, 이게 어떻게 갔다. 그러면 저희는 그 뒤를 엄청나게 찾아서 객관적인 증거, 진술, 제3자 진술, 그 다음에 제3자 기록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모아야만 그게 사실이 되지. 지금 그게 사실이 그러니까 이게 몇만 페이지짜리. 더군다나 이 사건은 이화영이고 쌍방울 대북 송금이고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과 예. 관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더 초미의 관심사고 예. 더 증거를 더 확고한 명분을 근거를 확보할 수밖에 없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찾았고요. 어제 무슨 뭐 국정원장께서 나와서 뭐 리오남이 거길 가지 않았다 하시는데 그거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국정원에 있는 문건은 리오남이 국정원에 왔다는 문건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정원에 없는 거는 없는 사실입니까? 국정원에 이런 문건이 있으면 맞죠. 리오남이 거기에 안 왔다. 우리가 다 조사를 해봤는데 리오남이 안 왔다. 이런 문건이 있었다면 그때 당시 국정원은 리오남이 안 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지금 국정원장이 거기 나가가지고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리오남이 왔다는 문서가 없으니까 안 왔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국정원장 이종석 국정원장입니다. 예, 전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전혀 말이 안 되는 내용 가지고 지금 국정조사를 하고 있고 뭐 거기서 300만 불이 갔느니 어쩌느니 그것도 그 필리핀에서 간 거는 70만 불이고요. 나중에 200만 불이 11월 27일 날부터 가게 되는데 그때 경기도 문건이랑 맞춰보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방북을 요청하는 문건이랑. 그리고 그게 2심 판결에도 정확하게 적시가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 연어 술파티 회유 압박 의혹도 전부 다 2심 판결에 주장을 했었고 2심 판결에서 전부 다 배척을 했습니다. 예, 그 내용이 전부 판결문에 있고요.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국정조사를 통한 공소 취소도 좀 저는 어폐가 있다는 게 어쨌든 이화영 진술이 제가 무엇을 했든 간에 이화영 진술이 나왔던 것은 지금 나온 판결 그 다음에 지금 제기된 공소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왜 이렇게 합니까? 제가 할 수 있었다면 재심 신청해서 하시면 모든 게 확실해집니다. 박선영 검사가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미 이 국정조사 특위는 이름이 윤석열 정부 검찰 조작 기소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제 생각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대목이 중요한 게 김성태도 이런저런 설명을 했고 본인이 그런 돈을 건네는 것에 대해서 뭐 여하튼 뭐 설명이긴 하지만 또 과거의 또 이력에 대한 것이면 뭐 조폭 출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김성태 이 전 회장의 경우에 최근에 이제 주로 민주당 쪽인 것 같아요. 또 관련된 언론일 수도 있는데 김성태 녹취록을 거론하면서 아시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상당히 이 사람들을 좀 혼란스럽게 현혹시켰어요. 봐라, 이 녹취록 보니까 김성태도 아니라고 하지 않냐. 뭐 이재명 또 이제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김성태 예우설이 나오고 이거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이 녹취록이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진위 여부를 가려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그 녹취는 뭐냐면 구치소에 있을 때 일반 지인을 접견하면 그것은 녹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인을 접견하는 건 다 녹음이 돼 있어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근데 단 하나의 예외가 있는데 특별 면회라고 약간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쓰시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또 녹음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국회의원들이 가셔가지고 김성태나 이화영이랑 얘기했던 것은 녹음이 안 된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못했네요. 외국도 그렇습니까? 그거는 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 없어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너무나 제 생각에는 회유에 그리고 부당한 제3세력의 개입에 활용이 많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빨리 법무부가 이거 파악해서 이거 교정 담당도 법무부잖아요. 저는 이게 자꾸 우리나라가 특권을 주면 안 돼요. 그게 왜 그렇게 특권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빨리 유럽하고 미국하고 일본의 경우를 사례를 파악을 해서 일본의 의회 의원들이 갔을 때 이렇게 특혜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거기서 나왔는데 거기서 나온 녹취의 내용이 제일 처음에 나왔던 내용이 이겁니다. 나도 이재명한테 돈 준 거 있으면 돈 줬다고 얘기하고 싶다. 그게 2023년 3월의 녹취입니다. 그리고 그 녹취가 나갔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작 수사는 납치 살인 강도보다 더 나쁘다. 그거를 이제 저를 겨냥해서 하신 거고요. 잠깐만요. 날짜를 좀 분명하게 얘기해주세요. 언제 이 김성태가 지인을 만났다고요? 2023년 3월 2023년 3월이면은 윤석열 정부 때입니다. 맞습니다. 네네. 2023년 3월에 그 구치소에 있는 상태에서 예. 구치소에 있는 상태에서 지인을 만나서 한 내용 중에 검찰이 지독하다. 나도 이재명에게 돈 준 게 있다면 돈 줬다고 말하고 싶다. 하는 그게 나와서 검찰이 없는 내용을 김성태를 압박해서 있게 만들고 그리고 이화영까지 압박해서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됐다라고 확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 녹취록이 공개된 건 언제입니까, 박 검사님? 최근이죠. 실제 지인과의 이 녹취가 된 것은 2023년 3월인데 네. 한참 전인데 네. 공개는 최근에 됐다. 최근에 됐죠. 최근에 돼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필리핀 순방 가면서 이것은 납치 살인 강도보다 더 나쁘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잠깐만요, 박 검사님. 네. 2023년에 지인,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 구치소로 치면 또 다른 뭐 수원구치소. 예, 수원구치소. 수원구치소가 되면 이렇게 유리를 사이에 두고 네. 이 김성태와 이야기했던 이 지인의 이야기가 또 나누었던 김성태의 대화가 녹음된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구치소 내에서 녹음이 되니까요. 이걸 누가 유출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법무부에서 작년 9월에 서울고검 TF에 넘겼던 자료에 법무부 자체 점검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거기 안에 있던 기록이고요. 근데 그것을 사실은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출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원래 그 이화영 씨가 연어 술 파티로 위증한 사건이 지금 국회에서 고발돼서 위증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거기서 김광민 변호사가 법원에 문서 송부 촉탁을 한 겁니다. 근데 원래 법원은 그거를 그냥 보내거든요. 예, 그냥 보내요. 그거는. 근데 그러면 우리 기관에서 거절해야 됩니다. 우린 이건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줄 수 없다. 예. 근데 법무부랑 대검이 그거를 그냥 홀랑 줍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법원에서는 그냥 그 열람 등사를 시키고 그 열람 등사한 것을 오마이뉴스랑 민들레에 뿌린 것이고 그 오마이뉴스랑 민들레에서는 그 녹취를 보고 이제 이것은 대북송금 사건에서 박상용이 이 김성태를 압박해서 자백을 받은 것이라고 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살인 납치 강도보다 이게 더 나쁘다 해가지고 국정조사 뭐 특위니 이런 것까지 막 생겨버리고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니 김성태의 수많은 진술이 있었을 테고 네. 그 김성태의 진술 중에는 내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통화도 했다는 그런 진술도 수도 없이 있었을 텐데 네. 그런 거는 하나도 거론이 안 되고 유독 이 내용만 2023년에 있었던 내용이 3월 달에 있었다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지금에 와서 공개가 돼서 이렇게 일파만파 검찰은 봐라. 연어 술파티에다가 예. 김성태의 말까지 지금 달라졌는데 예. 이 끝에 내용을 보니까 확인 가능한데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정말 아닌 게 그거는 기록이랑 맞춰보면 알 수 있거든요. 저희 예. 기록이랑 저희 이미 김성태는 1월 말에 자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수의 그 수사력을 동원해서 그 자금 흐름, 자금 출처, 자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거를 조사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김성태는 저희에게 협조하는 입장이었고 그 내용은 아마도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결국엔 끝까지 김성태 회장이 변호사비는 내가 대납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저희가 이재명한테 돈 줬냐 안 줬냐 이렇게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김성태한테는 북한에 돈이 갔는데 이게 무슨 명목이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이재명한테 돈 줬냐는 물어본 적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 두 가지. 일단 미리 자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자백을 안 한 것을 전제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 사건, 대북송금 사건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사실 특성상 이미 돈 간 게 나오고 그것도 돈을 북한에 주는 거 아닙니까? 북한에 줬는데 이 사실은 팩트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명목이냐 이걸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그 질문을 이재명 지사에게 돈 줬냐 안 줬냐 얘기를 물어볼 이유가 없거든요. 이거는 저희 사건이 아닌 게 명백하고 그걸 서울고검도 알고 있고 대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녹취록이 터져서 검찰 수사가 다 조작이다 강압에 의한 수사다라고 얘기했을 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게 제가 그게 너무나도 야속하고 조직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자, 뭐 하실 말씀 많을 텐데 네. 또 우리가 너무 뭐 다음 일정도 있을 텐데 죄송합니다. 예. 우리 박 검사님을 계속 잡아놓을 수는 없을 테고 예. 한 세 가지 정도만 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뭐 이하영 쪽이든 또는 뭐 더 크게 넓히면은 뭐 민주당 쪽이 됐든 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이 있든 없든 간에 판결을 재판부에서 내렸거든요. 네. 그러면 이 판결이 잘못됐다. 음. 그러면 재판부를 향해서 따지면 될 일인데 왜 이렇게 일개 박상용 검사를 이렇게 뒤흔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를 기소해서 희생양을 삼아야 아, 희생양을 삼아서 조작 기소의 주체를 만들고, 그게 어쨌든 간에 조작 기소라는 게 실체가 있으려면 누군가 뭔가 실물의 사람이 희생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박상용 봐라. 뭔가 정치 검사고 또 조작 전문이고 이 사람 때문에 모든 게 흥크러졌다, 망가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작 기소를 해서 이 공소를 취소해야 되고 바로 그 원흉은 박상용이다 이런 건가요?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기소하고, 근데 왜냐하면은 저에 대해서는 지금 뭔가 일단 저 말고는, 제가 그때 평검사였지만 저 말고는 간부들은 피의자들을 상대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서미석 변호사랑 얘기한 그런 녹취도 있는데다가 뭐 연어 술 파티 의혹도 생겨나가지고 있는데다가 뭐 그 김성태 녹취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돼 있는 데서 저를 공격할 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기소도 어떻게 되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직권남용이든 뭐든 그게 나중에 무죄가 나는 거는 전혀 일이 아니겠죠. 그건 먼 훗날의 일일 테니까요. 그런데 저를 일단 희생양 삼아서 해놓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는 공소 취소를 해서 퇴임 후에 사법 리스크를 없앤다.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자, 근데 박 검사님 검사 많거든요. 지금 대장동 수사했던 검사도 있고 또 위정교사 검사도 있고 또 성남 FC 등 요 관련된 검사도 있는데 유독 쌍방울 대북 송금의 이 박상용 검사거든요. 그래서 약간 궁금해지는 게 여기엔 또 이화영이 있단 말이야. 아킬레스건. 그러니까 제일 지금 민감한 게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이라서 이러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워낙에 사건 자체도 아주 엄중하고 굉장히 무겁고, 북한과도 관련돼 있고. 예, 북한과도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은 다른 사건과 달리 굉장히 상당수의 사실관계, 그러니까 800만 불이 어쨌든 방북을 위한 비용으로 갔다라는 것이 확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지사가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문제인데, 문제는 지사가 방북하기 위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쌍방울과 경기도 간의 유착이 너무나 많이 보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빠져나가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예. 미국 측에서 이 박상준 검사가 검사하는 와중에 예. 이건 상당히 북한과도 관련돼 있고 유엔 제재 계류하고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관련 수사 내용을 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관련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뭐 CIA일 수도 있고요. 좀 국무부일 수도 있고요. 좀 관련 내용을 좀 공식적으로 좀 전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 혹시 통보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없지만 그게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법 주권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소 취소를 권력으로 하고 이러면,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죠. 저희가 사법 주권을 쥐고 있어야 북한에서 어떤 얘기를 하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미국에서 뭐 그걸 해서 이거를 뭐 도와준다, 전혀 저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법 주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아니 이게 미국이라고 해서 아무리 대북 제재지만 저희가 끝까지 확인이 된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야 미국이 하는 거지, 이 기록을 갖고 가지고 자기네가 봐서 그거에 대한 판단한다? 전혀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미국도 이런 일이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처구니 없어하고 또 궁금해할 수도 있고, 일각에서는 또 그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으로 넘어가는 수많은 자금들이 또 미사일 개발이나 핵 개발에 쓰이는 거 아닌가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렇지만 사법 주권 때문에 아마 미국도 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이든. 박 검사님과 관련된 이야기 한 두 질문하고 이제 마무리할까 하는데,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검찰도 이제 공소청이나 중수청으로 가고 어차피 두들겨 맞을 대로 두들겨 맞고, 지금 뭐 정치에 뛰어들었던 검사 출신 지도자도 뭐 낭패되는 상황이 됐고, 내가 이렇게 온몸으로 막을 이유도 없고, 나 뭐 경기고등학교 서울법대 나왔고 그냥 조용히 그냥 뭐 로펌에 가서 돈이나 벌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내가 뭐 이렇게 막 시달려 가지고 그렇죠. 내 얼굴 팔릴 일도 없고. 그런데도 지금 홀홀히 맞서고 계시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도 그냥 로펌 가도 되고, 지금 뭐 몸값도 뭐 상당히 높을 텐데, 물론 뭐 이제 이 당장
이재명 정부에서는 어려질 수 있다 하더라도 실력으로 성공하면 여하튼 뭐 민사 관련된 건 얼마든지 수행도 가능하시잖아요. 아 근데 제가 예. 사실 검사를 그러니까 군 검찰까지 한 거는 제가 15년 검사했습니다. 군 검찰까지 했어요. 근데 제가 그래도 검사를 충분히 해왔고 정말 열심히 해왔고 그리고 이 수사는 정말 저는 굳이 말하면 특수부 검사가 아니거든요. 네. 한 번도 특수부에 근무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친윤 검사라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 번도 같이 근무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뭐 총장일 때야 제가 그 뭐 대검에도 있었고 이렇지만 그거는 같이 근무했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건 총장이면 뭐 모든 검사를 같이 근무한 게 되게 김건희 여사의 전화를 받은 적 있습니까? 아니요. 예, 저는 그런 한 번도 그런 특수부에 근무한 적도 없고요. 한 번도 없고 이 수사 자체도 누가 뭐 오더를 내리거나 첩보를 주거나 한 게 없고 저희가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나온 것들이고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 검사들이 정말 열심히 수사해가지고 확정 판결까지 받았던 거고 기소도 했던 내용이고요. 궁금해서 한 번 더 여쭤봅니다. 혹시라도 국방부 대통령실에서 박 검사 그 철저히 그 조사해가지고 말이야 내 운명은 당신한테 달렸으니까 해낼 수 있지. 전화 받은 적 있습니까? 하늘의 맹세코. 하늘의 백색권 없습니다. 그럴 지위나 그런 것도 전혀 없고요. 그렇게 진행되지도 않고요. 그런데 제가 어쨌든 이렇게 했던 거를 이렇게까지 그냥 뿌리까지 다 무너뜨리는 공소취소, 권력에 의한 공소취소로 이런 게 다 없어진다. 그러고 그걸 제가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다. 또는 그것을 그냥 외면해서 제 안위를 도모한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검사 왜 한 겁니까? 그럼 제가 지금까지 한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너무 무너지지 않습니까? 제 인격이라는 게. 네. 그거는 저도 원래 뭐 제가 검사로서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검사로서 저 커리어 끝났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박상현 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이라는 걸로 인해서 이른바 이제 이 여당과 사실상 맞서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또 이런 또 음모론이 나옵니다. 박상현 검사가 인물 좋지, 경기고등학교 서울법대 나왔지. 이 사람 보니까 말이야 지금 이걸 계기로 해서 정치해가지고 대권 나중에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니 국회의원 몇 번 하고 그 뻔해 그거 같아. 그래요? 추호라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저는 지금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예. 저는 저분들이랑 저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고 저렇게 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있는 게 좀 너무 싫어요. 예, 저는 이 국회에 계신 분들이 물론 뭐 다 훌륭하시고 다 큰 뜻이 있으시고 뭐 제가 모르는 뜻이 있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도 너무 많이 봤고 특히 이번에 서미석 변호사님 보면 아니 그분 도대체 정치가 뭐길래 자기가 지금 선거운동을 그렇게 하신다면서요. 검찰의 칼날로부터 이재명을 끝까지 지킨 뭐 사나이? 전혀 사실이 아니고 어떻게든 그 이재명이 주범이라고 하고 종범이라고 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가지고 제가 그거는 안 되고 또 자백은 막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던 분인데 그게 막 순식간에 달라지고 그리고 이런 녹취를 전 했다는 것도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이런 걸로 뭐 어떻게든 주위 사람이나 진실이나 이런 건 다 상관없고 그걸 통해서 어떤 정치적 이득을 얻으면 그게 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검사로서 커리어도 끝났고 이 사실만 제대로 제가 막을 수 있고 마무리된다면 제가 그래도 검사로서 내가 그래도 할 일은 했구나. 지금까지 저의 인격이나 제 그래도 마음의 소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충실했구나. 그래도 내가 존재 가치가 있구나. 이런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뭐 징계나 모든 뭐 기소나 이런 거 다 끝나면 한 3년 보고 있거든요. 예, 징계를 당할 거고 아마 뭐 기소도 어떻게든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거에서 싸우는 거 한 3년 제가 뭐 한직에 돌면서 있고 그러고 나서는 검사 그만둬야죠. 그리고 나서부터는 저도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예, 이거는 진짜 좀 이렇게 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건 정말 아니지만 이거가 끝나면 저도 이제 애기도 보고 싶고 예. 이렇게 뭐 얼굴 팔려서 막 국회 가고 이런 것도 싫고 그다음에 저도 그냥 제 일 하고 싶지. 이거 전 정치 안 합니다. 그거는 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저한테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말씀하시기 쉽지 않지만 내부의 압박도 상당한 거죠. 내부에서도 벌써 검찰 내부에서도
박상용 곧 징계 받을 거야. 곧 저는 징계 받습니다. 예, 징계 뭐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무조건 징계할 겁니다. 저는 근데 그건 당연히 징계 취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간이 걸릴 뿐이죠. 근데 그 발판을 통해서 이 불법적인 법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 공소 취소를 하려는 거, 그게 문제인 거지. 그렇게 되는 거를 제가 어떻게든 막다가 못 막으면은 그거는 제가 어쨌든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뭐 조금이라도 눈을 감아준다? 뭐 그렇게 하고 나서 저는 잘 먹고 잘 산다? 제가 그럼 지금까지 왜 했습니까, 검사를? 예. 이럴 때 가족은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못하신 말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말 지금 국민들에게,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국민들에게 진실을, 사실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파적으로 뭐 여당을 편든다, 야당을 편든다, 누구를 반대한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말할 때 검사는 뭐 조선 검이다, 진실을 밝히고 정말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 그대로 수사를 하는 것이 검사다, 그들을 원한다. 우리가 말하는 뭐 이 정치와 결탁된 그런 이야기 말고요. 바로 그 부분을 박상정 검사는 강조를 해주고 계시는데, 끝으로 지금 저는 가장 힘든 분이 아마 아내이실 거고 가족분들이실 것 같은데, 아버님, 어머님이실 것 같은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1번 카메라 보시면서 그래요? 부탁드립니다. 예, 예. 네. 뭐라고 말씀드리니, 이렇습니다. 검찰이 잘못한 거 맞습니다. 예, 검찰이 잘못한 거 맞고 검찰 개혁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검찰이 개혁돼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야지, 이런 식으로 법치가 다 무너지고 이런 식으로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조작 기소했고 잘못했다면 사법 절차에 따라서 저를 처분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것이, 왜 정치적 의사에 따라서 법치를 다 무너뜨리고, 법치는 모든 국민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다 무너뜨린 다음에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저를 불쏘시개로 쓰게 두는 것에 동조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를 비난하실 거면 수사기관에서 비난을 하시고 재판에서 비난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가진 법치는 그대로 지키면서 제가 잘못한 것, 검찰이 잘못한 것도 얼마든지 절차에 따라서 처벌하거나 벌을 주실 수 있습니다. 저 미워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가졌던,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그 절차의 법치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저를 처벌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권력을 위해서 법치를 완전히 저버리는 이 행위에 절대로 동조하지 말아 주시고, 밝은 눈으로 실체를 살펴주시고 국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대로 저를 처벌해 주세요.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네. 네. 손가락으로 해를 가리는 것은 자기에게 보이는 해만 가리고 달만 가린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해와 달을 가릴 수는 없는 겁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는 것이고, 진실은 언제라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방송 보시면서 판단하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판단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들었던 대로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매일신문 배종찬의 정치폭격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담당 검사인 박상용 검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